안녕하십니까. 난치 추적 큐 임규성 원장입니다. 자, 이번 촬영은 지난 1년 동안 저희 힘찬 큐 유튜브 채널 댓글 꽤 많았습니다. 거기 이제 제가 답변을 성실하게 또 드리긴 했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도 같이 아시면 같이 공유를 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서 Q&A로 그 질문과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하재열님의 질문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정보 잘 보았습니다. 이명 B음이 일주일 되었습니다. 이비인후과 병원에선 청력검사 결과를 보며 고주파 난청이라고 설명을 받았고 귀에 특정 부분이 부어있다고 해서 오늘 신경계 통해 약물을 처방받았습니다. 차도가 없어서 한의원에 들려 상담 후 치료 전에 그 선생님이 양쪽 귀 밑을 지압을 해주셨는데 오른쪽에 더 통증이 있음을 확인했고 그래서 침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잠잘 때 오른쪽으로 팔베개를 하고 자거나 또는 머리 위로 쭉 펴고 자면 오른쪽 손가락 저림 현상이 발생하며 별다른 차도는 없습니다. 나이는 50대 후반입니다. 원장님 상담글 부탁드려봅니다. 자,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이분은 이명이 생긴 지는 일주일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 내용으로 보면 저는 적어도 몇 년은 묵어서 이 병이 왔다고 봅니다. 그 근거는 일단 이미 고주파 난청으로 진단을 받을 정도로 이미 청력이 떨어졌다는 거고요. 이건 뭐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는 분입니다. 그 근거는 손저리라고 하잖아요. 자, 손저림은 왜 발생할까요? 일단 우리가 손저림을 하면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우, 이거 뭔가 혈액순환이 잘 안 돼. 틀린 말은 아니죠. 뭐 모든 병은 혈액순환 안 돼가 맞습니다. 근데 그건 좀 너무 막연한 얘기고요. 손저림이 있다고 할 때 1차적으로 생각해야 될 거는 뭐냐면 경추의 문제입니다. 목의 문제죠. 목의 문제가 오면 그 신경이 팔까지 가기 때문에, 손까지 가기 때문에 손저림이 잘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양쪽 귀 밑을 지압을 받았는데 오른쪽이 더 많이 아팠다라고 그러죠. 좌우가 서로 대칭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런데 공교롭게도 손저림도 오른쪽이죠. 그러면 저는 이미 제가 이분을 진찰을 안 했음에도 알 수 있는 건 오른쪽으로 경추가 이렇게 돼 있다면 경추가 뭔가 오른쪽으로 틀어진 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게 C1, 2, 3인지 C4인지 이거는 물론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분명히 틀어진 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을 해결을 해주면 효과를 볼까요? 봅니다. 얼마만큼 효과를 볼지는 얼마만큼의 좋은 치료가 또 들어가는지 이분이 어느 정도 심한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확실한 건 효과를 보게 됩니다. 자, 구체적인 얘기를 좀 드렸어요. 자, 이분은 손저림이 있어. 이쪽을 누르면 많이 아파. 그러면서 고주파 난청이 이미 있어. 그러면 이 병은 일주일이 됐다고 그러지만 일주일이 아니라 적어도 몇 년, 3년 이상은 묵은 병이야. 그 다음에 목이 안 좋아. 그럼 목 부분을 해결을 하면 좋아지느냐? 자, 목 부분을 확실하게 잘 치료를 해주면 이분은 분명히 치료에 도움을 많이 받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죠. 내가 귀에서 소리가 난다라고 그러면 청력 검사를 정확하게 해봐야겠구나. 1번. 또 하나 있죠. 목에 문제는 없는지 확인해보고 정말 좋은 치료를 받아야겠구나. 이겁니다. 그런 면에서 또 하나 좋은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목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이요. 간단합니다.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요. 고개를 숙이고 본인이 누르면 정확한 자세가 안 되기 쉬우니까요. 남들 보고 좀 눌러달라고 하셔도 좋아요. 고개를 숙인 다음에 목 정중앙선 척추 옆자리에서 눌러서 눌러봐 주시면 돼요. 자, 문제가 많이 있는 분들 벌써 누르면 좌우가 달라요. 여기는 딱딱해. 딱딱한 부위가 튀어나온 부위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간단하죠? 자, 그래서 목 뒷덜미를 척추 옆선을 따라서 눌러주기만 해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1차적으로 스크리닝 테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Q&A입니다. 김하루님의 Q&A입니다.
20대 후반이고 어렸을 때부터 다한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명이 생긴 지는 1년. 이명이 생기자마자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청각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명은 어딜 가도 효과 없어 그냥 살고 있는데 다한증은 어렸을 때부터 있는 거라 그냥 살고 있는데 다한증 치료 안 하면 결국 돌발성 난청이 오는 거 아닙니까? 무서워지네요 했어요. 자, 답변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이전에 강의에서도 여기 유튜브 강의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한증은 확실히 이명에 영향을 주는 원인 인자입니다. 고쳐야 됩니다. 꼭 이명이 아니더라도 다한증이 있으면 다른 병이 생기기가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체액에 손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70% 이상이 물이라고. 70%일까요? 아니에요. 체크해 보면 건강한 사람, 이제 어린 아이들, 건강한 어린 아이들이든 그때가 이제 70이고요. 점점 나이를 먹고 몸이 안 좋아지면 그 수치가 떨어집니다. 세포 안에 물이 점점 줄게 되는 거죠. 가뭄이 드는 거죠. 그러면 몸에 문제가 옵니다. 자, 세포 안에 물이 부족하다는 것은 굉장히 정확하고 예후가 뚜렷한 검사예요. 심지어 이 검사를 갖고 MD 앤더슨이라는 병원이 있어요. 그 암 전문병원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 병원에서는 이 세포의 수분을 체크를 해서 암 환자의 예후를 판정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당장 죽을 거야. 아니야. 이 사람 지금 암이 전이가 되고 어쩌고 했어도 이 정도 수치라면 이 사람은 버텨. 그 정도로 좋은 검사 지표죠. 다한증이 계속 누적이 되고 반복이 되면 이 체액 손실은 불가피하죠.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다한증은 꼭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다한증이 치료가 안 되고 계속 시간이 가면 돌발성 난청이 올 수 있을까? 올 가능성이 있다. 다른 분들보다는 높다. 그 정도로 말하는 게 정확한 답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두 분의 질문과 대답을 또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한 분은 오른쪽으로 아프고 손저림이 있는 분이었고요. 또 한 분은 다한증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한증은 치료를 꼭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목에 손에 저림이 있고 목이 안 좋은 분은 목을 꼭 확인해 보시라. 청력 검사도 좀 더 정확하게 보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